자, 요즘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노인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버려서 아니면 망하는 과정에 있는 노인분들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왜 자영업을 하냐? 일반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그야말로 계속 돈이 부족해서 생계비 부족, 또 자식 뒷수발, 자신의 또 병치레 이런 비용들이 폭발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딱 차단이 됐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이제 거의 탕진해 가고 있고, 나머지를 모아가 뭘 해보겠다고 저렴한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다 망해 가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초저임금 근로자가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 미만 초저임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비율이 올해 45.5%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저임금 고령 비율이 5년 새, 그러니까 17년에는 35.6%예요. 5%가 더 늘었어요.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어느 직장이든 노인에게 이 만만하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자빌밖에 없고, 몇 개 안 남은 단순 일자리를 놓고 노인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남의 경비원은 자리에서 이 수모를 겪은 사람이 자살해서 난리가 난 것도 그 수모의 근원이 어디 가서 경비원 자리라도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런 시각이 이유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작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금 275만 6천 명인데, 그 중에 45.5%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령자들이 단순 저임금 노동직에 내몰리고 있다. 자, OECD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자, 앞으로요, 이 AI니 자동화가 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차마 기계가 할 수 없는 잡무 등에 넣고 경쟁을 할 거고, 노인의 수명이요, 지금 80세에서 85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생계비는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병들어서 빈곤하게 죽는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노인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노인이요, 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1인 평균 수령액이 61만원. 자,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00만원이란 거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으로 20%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이 63세에서 지금 65세로 인상이 되는데,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은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그야말로 용돈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결국 고령이 되어서 상대적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노후를 보낼 돈도 모아놓지 않고 뭐 했느냐는데, 거기에 핵심이요, 애들 키우고 집 사는 할부금 낸다고, 자, 그러면서 먹고 산다고 지금 일생이 소모되어 버리고, 자신이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후를 갖다가 즐겨야 될 시간에는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위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일본도 초고령화가 문제지만은 일본 노인은 그래도 빈곤하다 해도 20%밖에 안 되는데 빈곤율이, 한국은 43.4%, 노인 절반가량이 빈곤층이다. 그래서 OECD 1위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또한요, 34.9%, 이것도 2년 전입니다. 그래서 OECD 1위고요. OECD 평균이 65세 이상이 일하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34.9%. 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에 접어들면서요,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아주 전문적 기술을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노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을 했던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관계없이 노인이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무직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참 비참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개는 되고 노인은 안 된다. 자, 어버이날이라 하지만은 지금 핵가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지금 이 고령화가 지속되고 이러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SNS 카페에 출입문에 노 시니어 존 해가지고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 사진이 지금 카페 입구에 붙어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내견은 또 출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는 카페에 출입이 되고 노인은 출입 금지한다. 이 그야말로 정말 씁쓸함이 넘치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노년층은 야, 노인이 개보다 못한가? 노인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까지 토로했습니다. 노인이 개보다 못하고 천대받아야 되는가? 자, 지금 한국의 노인층이 대부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즘 바카스 광고 보니까 탄광에서 일하고 월남에 파병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 노인 세대들이 IMF를 겪고 하면서 60년 동안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바카스가 하는데 실상은요, 60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역군이었다. 경제 성장의 주도 세력이었다는데 그 주도 세력이 이제 어른 대접 받으면서 쉬어야 될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권력자나 고위공직자나 소수 최고 경영인 출신이나 일부 잘 나가는 자영업자 뿐이고요. 대부분은 과거에 사무직을 했던 뭘 했던 관계없이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비 등 일용직 노가다의 청소의 경비 업종에 임시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오늘날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이 됩니다. 자, 노년에 질 나쁜 일자리로 메뚜기 점퍼를 한다. 더 오래 일해도 적자가 2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자 재진입 연령이 56세에서 61세로 됐고요. 65세 이상의 적자가 123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진입하는 구간이 저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노인이 되어도 계속 일해야만이 적자를 면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적자 진입 연령이 늦어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고령층의 생애 주기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경총이 발표한 고령자 고용의 3가지 특징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이 28.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3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60%, 취업자의 60%가 일을 하더라도 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 생애 주기 적자는 총 123조, 10년 전에 62조 천억과 비교해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노동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2020년에 고령층의 소비는 160조인데 노동소득은 36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 적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노인이요, 경제 참가율은 매우 높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낫던 일자리에서 질이 안 좋은 일자리로 메뚜기 점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혁명 21은 국가적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노인 중에 자영업하는 사람은 낫느냐?
일할 곳 없는 노인들, 자존심 상하는 일은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비임금 근로자, 퇴직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임금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 과당 경쟁 등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임금 근로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31.7%까지 갔던 비임금 근로자가 8년 만에 6%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임금 근로자는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영업을 하지 못해 하고 있지만 오늘 어떤 언론에 보면 한 달 수입이 자영업 하니까 30만 원이더라. 적자더라. 그래서 자영업 하러 갔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노인 지옥이 되어가고 개보다 못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 다 노인이 됩니다. 참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고용 창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